업무 능력이 좀 미숙할 거다, 거의 휴가를 못 간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손익에 관심 얼마 정도 벌 것 같다, 이 기업들을 관리를 해주고 투자 업무를 한다든지. 이번 시간에는 회계사가 인도로 이직을 한다면, 인도라고 하면 이제 일반 기업체를 얘기하죠. 인도로 이직을 한다면 어떤 일을 주로 하는지 크게 한 3가지로 뽑아봤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선호되는 연차는 대략 5년 내외예요. 물론 팀장 같은 직급을 뽑으면 10년 이상도 가능하지만 뭐 이런 경우를 빼고 보통은 즉시 전력감을 뽑는 경우가 상당수이기 때문에 대략 5년 내외가 가장 선호된다. 이보다 연차가 더 높으면 인건비가 아무래도 부담이 되고, 이것보다 너무 낮다, 1, 2년 차다 이러면은 업무 능력이 좀 미숙할 거다 라고 받아들여지기 때문이죠. 회계사가 뭐 인도로 이직을 하는 이유에는 아무래도 회계법인을 오랫동안 다니기 힘들다고 많이들 느끼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그런 라이프를 찾아서 인도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죠. 연봉은 뭐 비슷하거나 더 높이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좀 깎일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보다 좀 안정적인 그런 근속 연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인도로 이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인도로 이직을 한다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재무나 회계팀 이런 곳으로 이직을 해요. 이런 데로 막상 가면은 하는 일들 크게 한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월결산, 세무신고예요. 어떤 회사를 가더라도 월결산을 하는 게 기본이에요. 뭐 회사마다 좀 다르지만 뭐 특정 항목, 뭐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결산을 하는 경우도 있고 주간별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무리 안 해도, 아무리 이거를 좀 느슨하게 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는 월결산은 어떤 회사든지 다 한다. 그래서 결산을 하기 위해서라면 회계 정보 같은 거 수집하고 전표 같은 거를 다 이제 불러와야겠죠. 그리고 회계 처리들이 적정하게 좀 됐는지 그런 것들을 심사하고 검토하고 이런 일들이 있겠죠. 결산이 다 되고 나면 시기에 맞춰서 또 세무신고를 해야 되는 게 있죠. 법인세, 부가세, 지방세 등등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도래하는 그런 세무신고 기한들이 있는데, 이거에 맞춰서 신고를 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회계나 재무팀에 계신 분들 보면은 보통은 월 초에 거의 휴가를 못 간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 월결산 해야 되니까. 빠르면은 뭐 한 2, 3일 만에 할 수도 있고, 근데 대개 보면은 한 10일 정도, 월 1일부터 한 10일까지는 거의 휴가를 가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월별로 월결산을 하고 시간에 맞춰서 또 세무신고를 하는데,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FP, 재무계획이라고 하죠. Financial Planning. 그래서 FP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자, 첫 번째 이제 월결산을 하고 나면은 그걸로 그냥 땡이 아니라 이것을 전에 잡아놓은 예상과 비교를 하는 업무를 해요. 예상과 차이가 크다면 이것을 설명하고 해명해야 하는 거죠. 경영자들은 보통 손익에 관심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번 달 손익이 나왔는데 경영자가 생각했던 것과 차이가 크다면 이를 잘 설명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죠. 이 재무계획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건 사후 비교가 되겠죠. 실제 결산이 된 결과치를 기초로 해서 이것을 전에 잡아놓은 그 예상과 비교를 하는 이런 업무고, 사전 계획은 다음 달, 다음 분기, 뭐 내년에 대한 실적은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그리고 이를 문서화한 다음에 보고하는 이런 업무가 보통 있죠. 이건 기획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영 계획, 손익 분석, 우리 다음 달, 다음 분기, 내년에는 얼마 정도 벌 것 같다, 미래에 대한 어떤 추정을 하는 그런 경영 계획 업무가 있고, 그리고 막상 실적치가 나오면 과거에 잡아놓았던 계획과 비교를 하는 거죠. 계획은 이랬는데 이건 좀 못했다, 이건 좀 잘했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서 분석을 하는 이런 업무다. 즉 재무계획이라고 하면은 현재와 과거를 비교하고, 현재 실적치와 과거에 잡아놓았던 예상치를 비교하고, 그리고 과거의 어떤 실적을 기초로 미래를 추정하는 이런 업무가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업무는 뭐냐면 종속기업 관리 및 감사 대응 등이 있어요. 회사들 대개 보면은 종속기업이 있는 경우가 많죠. 우리 회계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연결 회계가 기초기 때문에 회사가 투자를 해놓은 그런 종속기업들이 자회사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런 자회사들, 종속기업들을 하는 경우에 이 기업들을 관리를 해주고, 이 종속기업들이 제대로 결산이 되어야 연결재무제표가 큰 단위로 제대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 종속기업들에 대한 관리를 해주는 그런 업무가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종속기업들은 해외에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잘 수행하려면 영어를 어느 정도 해야 업무를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감사 대응 같은 경우는, 상장사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검토를 받기 때문에 분기, 그러니까 3월 말, 6월 말, 9월 말, 12월 말, 그러니까 다음 달 초에 4월 초, 4월 중순이 될 수도 있고 4월, 7월, 10월 그리고 연초에는 감사 대응을 분반기 검토 및 감사 대응 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규모가 좀 작은 회사라면은 반기랑 연말만 할 수도 있고, 이보다 더 작다라고 하면은 연말에 한 번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회계사를 뽑는 이런 인더 같은 데들은 1년에 한 번 하는 그런 작은 사이즈 회사인 경우보다는 아무래도 좀 연중 여러 번 회계사들의 검토와 감사를 받는 이런 회사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런 한 3개월에 한 번 그런 주기로 회계사들이 검토 또는 감사를 하러 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해줘야 되는 이런 업무가 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사내 내부적으로 회계나 세무 관련된 어떤 법률, 법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회사의 정책과 얼마만큼 또 일치하는지를 검토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이런 업무가 포함이 되는 경우도 많죠. 이런 사안이 정말 중요하다면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를 하겠지만,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비용이 아무래도 꽤 들어가기 때문에 사내적으로, 사내 회계사라면 이런 어떤 회계나 세무 관련된 그런 법률이라든지 새로운 기준 등에 대한 그런 검토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역할이 일반적으로는 기대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 추가적인 게 있다면은 회계나 재무팀 내에서 팀원들 업무 분장하고 조직 관리를 하는 이런 내부적인 이런 팀원 관리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업무는 내가 어느 정도 위치가 있다라고 하면, 내가 팀장으로 이직을 했다라고 하면 이건 당연히 업무에 포함이 되는 거고, 팀원들 관리하고 업무 배분을 제대로 이제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업무에 포함이 될 테고, 비록 팀장이 아니고 내가 대리나 과장으로 이 정도 직급으로 이직을 했다라고 해도 어느 정도의 후배 직원들에 대한 코칭이라든지 이런 역할이 기대가 되겠죠. 자, 그래서 회계사가 인도로 이직을 했을 때 하게 되는 업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거 외에도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내부 회계 관리를 한다든지 투자 업무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많이들 공통적으로 하는 이런 업무 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첫 번째는 월결산과 세무신고, 두 번째는 재무계획, Financial Planning, 세 번째는 종속기업 관리 및 감사 대응. 오늘 내용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또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